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 교장 구자홍입니다. 본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비 신입생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즉 과학기술에 휴머니즘이 접합한 융합기술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본교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며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간을 보내기 위해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노력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10년, 20년 후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는 하남 경영고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도 노력과 실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실행 능력은 장차 여러분들 개개인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본교 교직원들은 모두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인성이 어우러진 창의 융복합형 인재를 길러 학생들에게는 꿈을, 학부모들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지역사회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남경영고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후 재직 중에 2014년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한 가와디자인 대표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사회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수치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사의 역량, 미래 가치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강조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만 있으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고 누구나 대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급변했고 이제는 방 안에서 노트북 한 대로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 웃으면서도 핸드폰 하나로 억 단위 매출을 내는 1인 기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규모보다는 기업의 역량 그리고 가치, 발전 가능성으로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즉 나에게 잘 맞는 일을 찾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곳, 그런 곳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회사, 가치 있는 회사는 자기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직원을 찾습니다.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작은 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배는 땅 위에 있듯이 정적이고 또 안정적이지만 작은 배는 변화무쌍하고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타고 융통성이 넘치죠.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해서가 아니고 너무 장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때론 거친 파도도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배에 타서 안정적이지만 주어진 일을 빈틈없이 해낼 것인지, 작은 배에 타서 파도를 느낄 것인지. 큰 배도 작은 운하에 끼일 수 있고요. 작은 배도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가치라는 점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사회 문제가 다양하다 보니 회사의 수장보다 조직 내 직원들의 인성 문제로 비롯된 기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용 시 인성 검증에 더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자산이 아닌 회사 자산에 몰래 어떤 비하 목적의 자막이나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대표님들이나 대기업에서도 정규직 채용보다는 6개월에서의 1년간 계약직 형태로 채용 후에 정규직 전환을 선호하고요. 신규 채용의 경우에도 1, 2년 차의 신입과 경력직 그 사이에 인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1, 2년 차의 신입과 경력직 사이, 이를 요즘 말로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틈새를 노리려면 어떤 직장이든지 재직 중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작더라도 안정적인 회사에서 내실을 쌓길 추천합니다. 선취업 후 진학은 대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 시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데요. 물론 선취업 후 진학의 제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학교와 같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더 좋은 제도지만 그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먼저 한 후에 그 경력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전형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엔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며 그간의 경력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력이 2배로 쌓이는 시간이고요. 예를 들면 보통 학교 4년, 직장생활 4년이라고 하면 총 8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선취업 후 진학을 이용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학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졸업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수많은 이론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 배운 스킬을 학교에서 바로 써먹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얻은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최고의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느낀 것이지만 시간은 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디자이너들이 보통 7년에서 10년 차쯤 독립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3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기들의 경우에 보통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업에 굉장히 열정적인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자극받아서 독립을 준비하게 됐고 국가에서 개최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서류, 면접, 경쟁 PT, 최종 PT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 후 서울의 사무실과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실무를 경험하고 사회에 발을 딛는 우리 경영고 학생들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주도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을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선택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개척하면서 지금 이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지금 결정한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전과 모험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경영고 3학년 스마트경영과 윤하경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삼성저축은행에 입사해 현재 삼성저축은행 하남출장소에서 창구텔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저축은행 이름에 맞게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기타 회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남경영고에 입학할 때 취업이라는 큰 목표를 잡고 입학했습니다. 스마트 경영과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전공을 살려 금융,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며 배운 것을 이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금융, 회계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면 가장 먼저 관련된 지식이 뒷받쳐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노력했음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이나 수행평가 준비를 열심히 해 높은 성적을 유지했고 대공기업 준비반에서 3년, 경진대회 준비반에서 3년 등 1학년 때부터 했던 활동을 꾸준히 했고 학생회, 학교 홍보 동아리 등의 봉사활동까지 도전해 활동했었습니다. 대공기업 준비반에서 면접, NCS, 자격증 대비를 하였고 경진대회 준비반, 1팀 1기업에선 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학교 홍보 동아리를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신감과 순간 대처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학생회를 통해 학교 축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였고 삼성저축은행에 입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활동 하나만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과 후 학과 활동은 경진대회 준비반입니다. 경진대회 준비반은 경기도 상업경진대회를 출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 방과 후에 공부를 하는 방과 후 활동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영어, 금융일반 2년 동안 경진대회 출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 세무, 금융, 창업 등 과목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과 등과 같은 과목도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추억을 쌓는 등 제 학창시절에 많은 시간이 담아놓은 방과 활동이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경진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이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비즈니스 영어와 금융일반 종목 출전을 준비하면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일반 종목을 준비한 경험이 이번 삼성저축은행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풀어낸 결과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익히고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과 경험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주었던 경진대회 준비반을 가장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추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곳에 가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엑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구 업무를 하면서 엑셀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마감 업무나 회계 업무를 할 때 다 엑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사무, 회계직 등에 취업한 친구들도 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 학교에서도 엑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합니다. 저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과 ITQ 엑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실무에서 집계를 해야 할 때 단축키나
차트 작성 등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구구절절 긴 인터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시고 하남경영고에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플랫폼 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포스메디칼에 재직 중인 박희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형외과에 수술이 있을 때 수술 도구를 빌려주는 의료기기 대리점입니다. 저는 제고부로서 병원의 영업사원들이 기구 및 사용분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으로 하남경영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특성화고만의 장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또한 결국 모두가 하게 될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함으로써 경력과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을 선택한 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대공반, 경진반, 학교 홍보 동아리, 사회정책 동아리 등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외부 활동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사회자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스피치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면접을 볼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경험해 보아야 할 활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도 추천을 드리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스펙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알아주는 자격증이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중에 취업을 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하남경영고의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3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겠지만 패기 넘치는 모습과 열정으로 씩씩하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줄 겁니다. 노력하는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스마트 IT과 졸업 후 세움이라는 기업에 재직 중인 배성재입니다. 저희 회사는 관공서에 키오스크를 납품하고 있으며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계약서를 만들거나 키오스크 AS 전환대, 원격 지원 등 청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취업하여 이른 나이부터 경력을 쌓고 싶었고 취업하기 위하여 방과 후 활동에 항상 참여하였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전선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사무직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했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인정받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학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취업산업 맞춤반에서 취업 전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한 취업산업 맞춤반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내에 실무 지식, 비즈니스 매너나 예의, 전화응대법 등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취업산업 맞춤반 수료자 한정으로 현장 실습을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되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년마다 동아리를 바꾸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전문 동아리에 가입해 3년간 쭉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 생기부의 활동도 기록하여 취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학교 생활도 알차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학년 때는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우니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은
NCS 공부를 틈틈이 하면 좋습니다. 한양경영고등학교는 NCS라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실무 실행 능력을 갖춘 융합, 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참여한 동아리 활동은 프로그래밍 엘리트라는 스마트 IT과의 전문 동아리인데, 프로그래밍은 물론 공부에 도움이 되는 IT 지식과 자습을 통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기간에는 동아리 연끼리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저는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저도 3학년 때 의무검정으로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 병역 특례도 받고 입사할 때 가산점도 받았으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니 적극 추천합니다. 병역 특례는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병역 특례 인정 업체에 재직 중이라면 군 입대 대신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T 분야도 특례 인정되는 분야이니 스마트 IT과 후배님들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추억도 쌓고 생활기록부 관리도 하면서 한양경영고등학교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꼭 원하는 대학 합격과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디자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윤입니다. 현재 양말, 잡화를 업종으로 둔 베스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양말 및 패키지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서비스 디자인과에 들어왔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두고 왔지만 1학년 때는 취업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보단 당장 해야 하는 시험 공부와 수행평가 준비만 하며 학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회, 학교 홍보 동아리인 가온놀이, 동아리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기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취업 산학 맞춤반에 들어가 인터넷 쇼핑몰 관리 과정 수업에서 교과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엑셀 실무, 노동법, 상세 페이지 제작, 배너 디자인 등을 하며 한 직종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없으니 다양한 직종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해 매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처럼 꿈을 정해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난 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부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미래를 보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서비스 디자인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회는 교사 캐리커처 그리기 대회입니다. 자신이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기회를 잡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 저도 1학년 때는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그림도 그리면 늘기에 여유롭게 준비하며 선생님들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수상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엘리트반이라는 전문 교과 동아리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활동들 중에 가장 후회할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팀을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 많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GTQ, GTQI는 다른 학과 친구들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일 만큼 필수로 따두어 자신의 능력을 기르시는 데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과 친구들에게 좋은 혜택인 필기 면제 시험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와 전자출판 기능사는 둘 중 하나는 꼭 취득하셔야 되고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기에 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모르는 것을 풀어가고 만드는 것은 정말 그 성취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을 취득하시어 본인의 역량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기에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빨리 상대방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저지르시길 바랍니다. 졸업을 하면 얼굴 한번 못 보지만 영상에서 본 내적 친밀감을 이용하여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많은 도움되는 답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들어 많은 선택지를 얻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살짝 꼰대 같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3년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교원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졸업 예정이며 현재 고치과 의원에서 진료보조, 데스크 접수 수납 업무를 맡고 있는 조가연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취업을 목표로 하남교원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학교에서 취업과 관련된 강의나 활동으로 취업 목표가 더 굳어졌으며 여러 병원 실습을 통해 보건간호 계열의 일이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취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였고 전문 교과 동아리 TV 속 보건의료 바로 알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지식과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두루 갖추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보건간호과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교내 의학용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문 보건의료 인력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보건의료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활동으로 처음에는 용어가 생소하여 암기가 힘들지만 암기를 하고 나면 실습 때나 취업을 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이나 학과 직업체험, 우수병원 기업체의 심화 현장 견학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1팀 1기업 프로젝트도 있으니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건간호과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증, ITQ 자격증 등을 꼭 취득하면 좋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들입니다. 하남교원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많은 활동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간호과에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취업은 물론 진학에 대한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경영고등학교 금융회계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에 재학 중인 권수현입니다. 원래 저는 취업을 목표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대학에 진학해 더 많은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3학년 1학기 말에 급하게 취업에서 진학으로 목표를 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학교 활동은 취업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런 제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교 학과가 제가 취득한 자격증, 학생의 부서, 학과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계세무학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전산회계, 전산세무, ERP 회계, 은행텔러 등 회계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총무부 차장, 부장을 맡아 2년 동안 활동하였고 학교 홍보 동아리에서도 활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계과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과, 전공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점점 수시의 비중이 줄어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을 많이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만약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면 1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진학을 위한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취업과 진학 중에 고민하고 계신 학생분들이 있다면 섣불리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순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목표를 잡고 성실하게 학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상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일단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생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나중에 대학 자소서를 쓸 때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전공에 맞는 책을 미리 읽어서 독서록을 쓰고 생기부에 올려야 합니다. 제가 대학 면접을 본 경험으로는 독서에 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봉사활동은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다면 자신이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소서에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관리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상 우리 학교에서의 A등급은 인문계에서의 3등급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4년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대학의 경우에는 C등급이 하나라도 있다면 불합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멘토 멘티,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같이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게 되고 성적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부량과 자신이 모든 것을 찾아보고 알아서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이 듭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고 감당하기 벅찬 공부량 때문에 버틸 수 없다며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고 벌써 휴학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여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스마트 경영과를 졸업한 안정환입니다.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고 전문성의 부재를 느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르고 싶었고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여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학의 포인트는 생활기록부입니다. 대학교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생활기록부에 의거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가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기업, 공기업반을 하면서 NCS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리 능력을 경제학과와 엮어서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학교에 도움되었던 활동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업 공기업반 활동입니다. NCS 수업을 통해 경제학과와 연관되는 수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대공반 팀원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경제 및 시사 상식을 같이 공부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연수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연수를 당분간 못할 텐데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어 글로벌 해외 연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떨어지더라도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야를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교에는 많은 동아리가 있어 어느 하나를 추천하기 쉽지 않지만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은 위에서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 있는 동아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진반입니다. 경진반은 대학에 특별하게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 공부해야 하는 양이 훨씬 많아지는데 경진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로 진학을 위해 추천드리는 과정은 먼저 3년간 성적을 우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진학 가능한 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성적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특성하고 특성상 성적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겁내지 말고 성적 욕심을 내어서 성적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인서울권 대학에 관심이 있다면 1등급 때 초반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년간 생활기록부를 관련 있는 학과에 중점을 맞추어서 채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관련 학과를 지망한다면 회계원리 경진대회나 회계 관련 특강 등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활동에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까먹지 않도록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과 후에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싶은 분야나 과목을 정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해도 되고 관련 문제집을 사서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럿이 공부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해결하는 과정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 같이 스터디하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학교를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3년을 흘러보내지 말고 취업이 되었던 진학이 되었던 자기 반의 진로 로드맵 3년을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위에서 계속 언급하였던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본인을 보여주는 것은 생활기록부뿐이니 3년간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관심 있는 분야가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내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있으면 무엇이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망하는 학과가 생겼을 때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플랫폼 경영과 졸업생 구나연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지만 이후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 새로운 도전을 했고 이번 2022년도 입시에서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목표로 삼고 생활기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신 성적 관리는 특별한 활동보다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여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도 내신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 엘리트, 전산회계 자격증반, 대공반 등의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들 덕분에 자격증 공부도 수월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대학 진학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교과의 경우 기초적인 이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후에 심화 과정에서 문제풀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담당 과목 선생님께 찾아가 기초적인 이론을 다시 여쭈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회계 관련 과목 중 분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느낀다면 회계 원리의 기본 공식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등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말에 크게 동요되거나 휘둘리지 말고 항상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IT과 3학년 신예담입니다. 저는 현재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여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될 바에야 뱀의 머리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대학 진학을 목표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보단 교과 수업 활동에 더 집중하여 매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멘토링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컴퓨터 시스템 일반이라는 전문교과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저 스스로도 잘 모르고 넘어갔었던 내용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교과 학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문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교과 학습 시간에 친구와 멘토-멘티 활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주기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깜빡하고 본인도 넘어갔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시간 집중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므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즐기시면서 사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일탈과 방종으로 막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한지 찾으시면서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이 목표한 바도 이룬다면 정말 성공한 학교 생활이 아닐까요? 신입생 여러분의 멋진 학교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서비스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세명대학교 디자인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브랜드 패키지학과에 진학한 유소연입니다. 저는 디자인 기능반, 현재는 디자인 엘리트 반인데요. 공모전, 기능대회 등을 준비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상을 통해 내신과 경력을 쌓았고 수시 전형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시에도 큰 플러스 요인이었고, 취업 그리고 창업에도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워낙 학교 수업 커리큘럼이나 기자재들이 어느 기업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인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방학 중에 운영되는 전공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중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기간에 스킬이 많이 향상되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없이 우리 학교에 진학했다면 취업도 진학도 사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자기 주도적인 자세만 갖춘다면 학교와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취업과 진학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졸업 예정이며 경동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한결입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간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쌓이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제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학을 위해 한 교내 활동은 먼저 엘리트 보건간호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동아리는 보건간호 관련 전공 심화 과정으로 엘리트 보건간호인 육성이 목적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보건간호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보건간호인으로서의 배려, 희생, 봉사, 협력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습하는 교과 수업에 집중을 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방과 후에는 몇몇 친구들과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시험 2달 전부터 항상 9시까지 남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교과 성적도 만족할 만큼 성취할 수 있었고, 생활기록부도 풍성하게 기록하여 이번 대학 입시에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전문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을 땐 선생님께 많이 찾아갔습니다.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학교 전공과 선생님이므로 의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힘들거나 전공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 외에 도움받을 수 있는 활동에는 자신의 과와 관련된 동아리와 선배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가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모르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어 3년간의 학교 생활이 알차고 탄탄해지리라 생각됩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취업과 진학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과는 별개로 모든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공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 부담이 덜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전공 과목이다 보니 고등학교 기간 동안 즐겁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선택한 후배들도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3년 동안 노력하여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